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최재형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경영과학회지 저희 논문을 이제 실게 되면서 저희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논문은 이제 서비스 로봇의 재분류를 위한 상호작용 기반 지식 탐지, 빅데이터 분석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사천제강대학교의 여방 교수님, 그리고 금주의과대학교의 왕민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공조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은 어쨌든 주제를 이제 서비스 로봇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각 사용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논문에서도 보면 이제 선행 연구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로봇은 어떤 인간을 위해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을 어떤 그 업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로봇의 개념까지 요즘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들이 보다 보니까 분류상으로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연구는 공공 서비스 로봇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런 그 서비스 로봇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고 했던 HCI처럼 HRI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기존 연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연구들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보면 어떤 하나의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또는 감정적 또는 인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도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로봇 산업의 구조 자체도 어떤 산업화라든지 어느 특수 분야라든지 뭐 서비스 그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공공 서비스 로봇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연구들의 정의대로 잠깐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 또는 상업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서비스 로봇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아니면 음식점, 뭐 은행, 뭐 소매, 뭐 병원, 도서관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 공공 서비스 로봇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분류는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 안에서 또는 집과 관련된 유사한 환경에서 비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은 아마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로봇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로봇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 지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 뭐 교육 또는 이동 보조, 양로원 이런 쪽의 어떤 로봇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적으로 뭔가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는 교실 안에서 활용되는 로봇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로봇과 사람이 뭔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요. 이런 서비스 로봇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 일상에서도 어떤 동반자 또는 조수와 같은 역할로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또 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업 직원이라든지 제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로봇의 단점이라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용자의 어떤 기대치를 좀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태들이 방금 보셨던 두 가지의 분류처럼 구분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가정 내에서든 아니면 실제 상업화에서든 현재의 다양하게 이렇게 요구되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로봇은 사실은 부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로봇이 뭔가 잘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치만 이건 사실은 로봇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로봇이나 AI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뭐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오작동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서 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수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나오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보시면 이 기존 연구들은 그냥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특정 필드에서 서비스 로봇이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생각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문이나 아니면은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광, 병원, 뭐 음식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 설문조사를 통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어떤 요소가 중요해서 이런 응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시간이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잘 활용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분류를 도출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본 연구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의 어떤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서비스 로봇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수용 정도가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로봇에 대한 사용자 수용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요소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입장에서 공공 서비스 로봇과 가정용 서비스 로봇으로 나눈다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평가 요소라는 것은 각 로봇의 분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 로봇과 가정 서비스 로봇의 분류가 과연 서비스 평가를 위한 중요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어떤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서비스 로봇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물론 이제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서베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즐거움이나 뭐 유스플리스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이제 템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해서 워드 투백 그리고 감정 분석 그리고 LDA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을 분류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결국 이제 서비스 로봇의 어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분류를 할 때 저희가 로봇을 제어하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람은 보통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상호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음성도 있고 뭐 물리적인 상호작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의인화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호작용의 기술들로 분류했을 때 각 로봇의 분류별로 로봇의 기능 분류에 따라서 어떤 식의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공 서비스 로봇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보시면 공공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매, 음식점, 호텔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데 보통 서비스 품질이나 효율성, 실용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용 의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게 보통 이제 주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뭐 여기 있는 인더스트리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뭐 교수법 또는 뭐 노인 보조 지원이라든지 감정적 동반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보통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분야에 따라서도 결국 로봇의 쓰임새가 틀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어떤 평가나 상호작용이나 기능성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다른 요소들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유용하다 아니면은 뭐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기능을 잘한다 이걸 떠나서 좀 더 구체적인 평가 요소가 각 기능별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은 유튜브에서 이제 수집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처리하고 이 전처리한 형태를 바탕으로 워드 투백 그리고 감정 분석 그리고 LDA를 기반으로 분류해서 이 결과를 이제 MDS로 도출해서 차원별로 나눠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2009 년부터 2020 년까지 유튜브에 있던 여러 가지 리뷰와 코멘트들을 바탕으로 수집을 하였고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세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로봇과 가정용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 이 로봇 구분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공 서비스 로봇은 다음과 같이 각 분류별로 코멘트와 리뷰의 숫자가 나와 있고요. 비디오도 이 정도 수의 비디오를 선택해서 그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용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노인 및 어린이 지원 로봇 그리고 교육 및 엔터테인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사실 구분이 됐는데 이것들도 각각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비디오와 어떤 그 댓글 숫자들을 각각 이렇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워드2백으로 일단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공공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각각의 단어 벡터 스코어를 통해서 분류를 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호텔, 레스토랑, 병원, 리테일, 그리고 라이브러리, 뭐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은행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각 그 산업별로 주요하게 다루는 용어들이 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로봇들을 언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분류를 해 봤는데요. 가정용 서비스는 아까 저희가 봤던 대로 총 8개 정도의 7개 정도의 분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에 따라서도 역시 저희가 워드 투백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각 벡터 스코어들은 다 각각 다른 단어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전체로 펼쳐서 MDS로 구분을 해 봐도 각각 다른 어떤 분면에서 존재하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걸 보면 저희가 가정용 서비스 그리고 공공 서비스 로봇이라는 분류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용어들이 좀 다르고 이것들이 평가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좀 도출을 해낸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결국은 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좀 매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스피치, 뭐 제스처, 페이스 리코그니션, 뭐 감정 표현이나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각각의 기술들을 갖다 넣고 공공 서비스와 가정용 서비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본 결과 각 기술별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나
아니면 감정들이 굉장히 다르게 도출된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워드투백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로봇은 기술별로 그리고 로봇 분류별로 굉장히 다른 평가 요소들을 확인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긍정과 부정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다수의 어떤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거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로봇을 합치는 이 녹색으로 보여지는 서비스 로봇 전체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긍정적인 표현 또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커멘트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 요소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이 도출되느냐를 봤더니 이제 LDA 기반으로 봤더니 이제 공공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험적 가치가 긍정,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시스템 품질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은 주로 의인화에 대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에서는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 전체를 가지고 봤더니 주로 이제 인지된 즐거움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긍정, 부정의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로봇의 분류에 따라서 긍정, 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워투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로봇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분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로서 생각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서비스 로봇 뭐 그리고 이제 어 공공 서비스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긍정, 부정으로 워드 투백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긍정으로 나오는 요소들과 또 부정으로 나오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generating and understanding facial expression, 그래서 얼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워드 투백 이제 LDA를 겹친 워드 투백의 결과를 보시면 퍼시브드 이피컬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부정적인 요소로 떠오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피컬시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이 도메스틱 서비스 로봇 결국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적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요소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로봇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분야별로 또는 기술별로 저 각각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개선을 하는 전략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서비스 로봇 수용과 관련해서 공공 서비스 로봇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가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각각의 주요 요소들이 어떤 게 도출이 될 수 있는지 텍스트 마이닝을 응용하는 방안들을 한번 제시해 봤다라는 게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무적 시사점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서비스 로봇과 공공 서비스 로봇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로봇 이렇게 대주제로 나눠서 분류를 다르게 했을 때 각각의 로봇에 대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개념들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능, 음성, 제스처 이런 식으로 어떤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의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기술 또 부정적인 기술이 로봇 분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떤 로봇을 지금 사용자한테 수용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개선해야 되는 또는 활용해야 되는 기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나마 저희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바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한번 논문도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 어떤 조언이나 질문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논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